사주팔자가 맞는 이유와 안 맞는 이유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이 반드시 정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나의 의견으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좌의 게임에서 나온 발라도아에리스라는 말은 누구나 어떤 대상을 섬겨야 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곧 이 삶의 목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남과 동시에 결정되는 조건에 따라서 섬겨야 할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것을 천지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지, 공간적으로는 소속된 나라를 섬겨야 할 것이고 인, 혈연적으로는 소속된 집안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태어날 때의 조건에 따라서 어떠한 운명 공동체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연장시켜 보면 태어난 시간에 따라서도 소속되는 운명 공동체가 존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대표하는 것이 점성술인데 태어날 때 이제 정해진 별자리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천이라는 것은 이제 곧 시간이고 시간이란 태양과 별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점성술은 시간에 따른 별들의 배치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학문이고 점성술에서 시간은 하늘에서의 공간적 소속으로 변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공전함에 따라서 태양이 움직이는 길을 황도라고 하는데 여기에 12개의 별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달에 태양이 있는 곳이 나의 별자리가 됩니다. 내가 태어난 나라에 소속되듯이 내가 태어난 별자리에 소속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별자리는 12개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단지 12개 패턴만으로 나누는 것은 그리 큰 설명력을 가지기는 힘듭니다. 이 문제는 각자가 자신의 별을 가진다고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과 1대1로 매칭시키고도 남을 무수히 많은 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사주팔자입니다. 동양에서도 사주팔자가 나오기 전에는 점성술이 유행했었는데 사주팔자가 나온 이후로는 이 이론이 중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실 근본적으로는 다를 것이 없으며 시간을 어떻게 규정했는가에 따른 차이일 뿐입니다. 점성술이 이제 별을 기준으로 했다면 사주팔자는 지구의 공전과 자전을 기준으로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사주팔자에서는 별자리나 별 대신에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구성된 60갑자라는 코드를 사용합니다. 사주팔자에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저 하늘의 별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오행의 스테이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별들을 만들어낸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60이라는 수가 나온 것은 자연계의 주기성을 이제 관찰하여 도출된 결과로 생각되며 목성의 주기인 12년과 토성의 주기인 약 30년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최소 공배수가 60이기 때문에 60개의 코드가 도출되었을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저는 북송시대 소강절 선생을 어떤 특이점에 이른 분으로 보는데요.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얻은 경험이 점성술을 형성했는데 어떤 시점에서 플라톤이 얘기한 궁극의 진실인 이데아에 도달하게 되었고 소강절 선생이 그것을 이루셨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는 주역의 이수분화의 이론에 따른 연역이 가능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주팔자라는 이론이 본격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소강절 선생이 쓰신 시를 보면은 이 세계 밖에 또 다른 세계가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세계 안의 일은 내가 모르는 것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이데아를 얻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강절 선생께서 쓰신 황극 경세에는 1년을 360일로 계산하셨는데 물론 다들 아시다시피 실제 주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목성의 주기에 따라서 10이라는 숫자가 도출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목성의 주기는 12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한마디로 장제용, 그 용은 모든 용은 숨긴다 라는 한마디로 해결됩니다. 원래 본체인 설계도에는 360, 12로 되어 있었는데 현실은 오차, 편차가 가해져서 변형된 형태라는 것이죠. 이건 마치 주식에서의 객근 이론과도 유사합니다. 목줄이 긴 강아지는 주인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기도 하지만 결국 주인을 따라가듯이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 장제용이라는 것은 현실은 결국 이데아를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 이데아를 중심으로 보자는 것이고 주역과 60갑자 코드가 곧 이데아라는 것입니다. 60갑자의 코드는 각각이 어떤 스테이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점성술에서 얘기한 별의 배치에 의한 영향력은 사주팔자에서는 60갑자의 시간의 스테이트로 대치되었고 그 사주팔자의 주인공은 오행의 기운을 가지는 스테이트의 속성과 페어링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속성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고 마치 게임에서 내가 보유한 영웅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60갑자의 스테이트는 수단인 동시에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배치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쉽게 이룰 수 있는 목표와 그렇지 못한 것들 사이에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치가 이렇게 되어서 앞에 있는 두 가지 목표는 쉽게 맞출 수 있는 반면에 뒤쪽에 있는 목표는 맞추기 힘든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경우는 위에 있는 사람보다 목표가 더 멀리 있어서 맞추기 힘든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주팔자도 스테이트고 운명도 스테이트라면 이들의 대응 관계는 1대1의 all or none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의 확률적 분포를 가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사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변수가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주가 맞는 이유와 안 맞는 이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맞는 이유는 천지인의 요소 중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이고 안 맞는 이유 역시 3분의 1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분의 1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맞는 것이고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안 맞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산술적인 3분의 1이 아니라 본인이나 주위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이루려고 노력할 때 그 이상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반면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현실에서 이데아가 반드시 그대로 구현되는 것은 아니기도 합니다. 평균으로의 회귀 법칙에 의해서 통계적으로는 맞을 수 있는 반면에 확률적 분포의 끝자락에서는 어긋나는 경우도 무수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주팔자는 태어남과 동시에 인생의 극초반부터 주어진 카드 같은 것이고 시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소울헌터스 게임을 할 때 주계정인 오구이 서버에서는 초반에 얻는 영웅들 위주로 키워서 15,000원 정도 소가금임에도 불구하고 서버 4위로 최고 레벨인 100레벨을 달성한 반면에 부계정인 오구사 서버에서는 희귀 영웅인 오리 뽑느라고 자원을 쓴 관계로 100레벨 달성이 이제 늦어졌습니다. 게임에서의 순위와 영향력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구이 서버에서 더 큰 목표를 이룬 것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지만 보다 다채롭게 이제 게임을 즐겼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오구사 서버에서 실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게임은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때그때 다르게 해볼 수도 있지만 인생은 단 한 번이라서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그 과정에서 이러한 지식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사주팔자는 이미 주어진 카드이고 그걸 나의 메인 덱으로 쓸지 말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